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인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이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 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우리가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이나 생각,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별표 건설적인 비판 별표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안이나 조언을 포함한 긍정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발표는 훌륭했지만 다음에는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는 별표 부정적인 비판 별표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쓸모없어. 왜 항상 실수만 하는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별표 자존감의 상실 별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판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이는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별표 사회적 수용 별표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비판은 이러한 욕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이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판은 우리의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별표 스트레스 별표 불안 별표 그리고 별표 우울증 별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첫째, 별표 비판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별표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피드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별표 비판은 성장과 개선의 기회 별표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로부터 너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 자기 가치는 타인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표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적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고즈넉한 사찰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바쁜 도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이곳을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성공한 사업가의 분위기를 풍기며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사찰의 마당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한노승을 찾아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스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웃들조차 저를 오해하며 험담을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느끼는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너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도, 더 약해질 수도 있다. 젊은 남자는 노승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노승은 그를 사찰 뒤편의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연못 앞에서 노승은 말했다. 이 연못을 보거라. 물이 고요할 때는 그 속에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친다. 하지만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그 모습이 흐릿해진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물결을 스스로 다스려라. 노승은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비난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화내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비난 속에도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단다. 비판과 조언을 구분하고 건설적인 의견이라면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스님, 너무 부당한 비난이나 악의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대답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다스려라. 분노나 슬픔에 휩싸여 바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을 가라앉힌 뒤 차분히 대응하거라. 노승의 말에 젊은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가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는 침묵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대응해야 할 때라면 긍정적으로 답변하거라. 비난 속에 진심 어린 조언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 입장을 설명할 때도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스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젊은이여.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를 진정으로 이해해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청하거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노승의 말에 젊은 남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승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길에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란다. 젊은 남자는 깊이 절하며 사찰을 떠났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움과 결단력이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었다. 삶은 때로 우리를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주변의 비난, 오해,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고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한 젊은 남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즈넉한 사찰에서 노승을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노승은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노승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난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라. 부당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에서 벗어나라.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얻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난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듯 우리의 마음도 외부의 자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잠재우는 힘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노승의 가르침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젊은 남자처럼 혼란과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도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